안녕하십니까. 마켓앤센 증시의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4포인트 뛴 1653포인트로 출발을 했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현재 코스피는 4포인트 오히려 하락한 1645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은 1포인트 정도 상승한 519포인트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그래도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강보합권에 들어 518포인트 정도에서 플러스는 떼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전반적으로 강보합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일단 코스닥에는 있고요. 코스피도 일단 보합권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하이닉스의 블록세일이 성공하면서 하이닉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자세한 출발 상황 그리고 수급으로 보는 특징주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주식차트연구소 황성호 칼럼니스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일단 장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시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상위 리스트 5개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일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월마트라든지 기초 소매 업종들이 상승한 반면에 부동산 관련 중인 캐터필러가 아직까지 주가 약세인 것을 봐서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약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의 호재가 없는 관계로 중국의 긴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약간 소폭의 하향 조정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투자자별 매매 상위 종목을 잠깐 보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상위 종목 지금까지 최근 순매수를 기록했던 종목군들을 보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기 확대에 이른 수출 관련주의 매기가 집중되는 모습이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주 그리고 향후 지수 견인에 있어서 물량 부담이 적은 조선주 관련 쪽으로 매기가 좀 몰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개인들은 오늘 아침에 드디어 좀 사고 있는데 전기전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제가 재차 한번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순매수 상위 5개 종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각각 말이죠. 예, 5개 종목 외국인 같은 경우 삼성 SDI, LG와 기아차, 삼성전기, LG전자 네. 순매수 5 종목이고요. 기관은 지금 현대중공업, 우리금융, SK에너지, 대우조선해양, 삼성화재 이런 쪽으로 지금 매기가 몰리고 있습니다. 네, 자 글쎄요. 자 언뜻 익숙한 시총 상위 종목이긴 하지만 어떤 외국인과 기관의 지금 순매수 패턴을 봤을 때 특징이 좀 보이시는지요? 지금 이런 특징은 지금 외국인이 만약에 향후 장세를 주도한다면 국내 경기보다는 글로벌 경기 상승에 따른 수출 관련주의 매기가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네. 국내 기관의 매수 포트폴리오 자체는 그닥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게 좋은 게 왜냐하면 국내 기관의 수급 여력상 현재 지수를 이끌 만한 그런 매수할 만한 자금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보다는 외국인의 매수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일단 오늘 전기전자도 좀 많이 던지는 것 같은데요. 종목 말고 업종으로 봤을 때는 일단 그렇습니다. 개인이 오늘 10일 거래 만에 처음 사기 시작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종목 또한 외국인이 많이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전기전자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기관은 차치하고 일단 보자고요. 자, 그렇다면 외국인을 오늘 아침에 좀 따라 해봐야 됩니까? 아니, 아직까지는 외국인을 따라할 만한 그런 왜냐하면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 연동해서 봤을 때 향후에 랠리를 지속될 것인지에 관한 여부는 사실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를 잠깐 살펴본다면은 월마트라든지 소매 업종 자체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이게 경기 방어적인 성격으로 매수가 집중된 것인지 아니면 향후 경기 회복에 의해서 매수가 집중되는 것인지 관건이겠는데요. 일단은 미국 증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일단은 부동산 경기 회복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종보다는 미국 관련 부동산이 상승을 해야 전반적인 경기 회복으로 터닝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향후 증시가 랠리가 계속될지는 여부는 좀 조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단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정확하게 지표로 좀 확인이 됐을 때 그때 좀 적극적인 플레이를 펼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다면 조금은 조심스러운 자세도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현재 개인들이 이 종목 하나에는 좀 관심을 갖자 하는 종목이 혹시 있으신지요? 네, 대주전자 재료를 보고 있습니다. 네. 잠깐 설명을 차트로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자, 차트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LED 관련주이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많이 아마 개인들도 이 종목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주전자 재료가 지금 3,500원대에서 이 가격까지 올라왔는데요. 그 2009년도까지 그 개발이 완료되었던 그 제품 그 재료 관련 그 LED 발광체라든지 그 태양전지 페이스트 조성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서 이 동사가 준비했던 그 기술 특허 관련해서 그 2010년도가 동사에 있어서는 그 매출 확대의 그 원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매출이 가시화된다면은 기존 매출 예상 매출 추정치 800억에 적정 주가는 한 14,000원 정도 포지션 잡고 있는데요. 이 동사가 가장 큰 장점은 그동안 수입에 의존했던 원재료를 전량 국산화에 성공해서 수익 대체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PDP 관련해서도 동사의 시장 포지션이 60% 정도로 차지하고 있는데 향후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유기발광 다이오드라든지 LED라든지 지금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공격적으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장이 확대가 된다면 동사가 제일 먼저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방 사업이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대주전자 재료도 일단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고 하셨고 지금 뭐 올해 예상 실적 대비했을 때 PR도 한 8배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오늘 만약에 이 종목 살만한 건지 산다면 어느 정도 가격에 사야 되는지 가격 설명도 좀 해주시죠. 자, 동응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볼 종목은 아니고요. 네. 1분기 실적이 가시화가 되면 그때부터 랠리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달부터 턴어라운드를 기세상으로 턴어라운드 시작했습니다. 최종 가격선인 8,750원을 계속 지지해줌으로써 이 실선은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고요. 단 10,000원대 매물이 좀 있다는 본점의 부담은 있겠지만은 9,100원부터 매수 9,100원 이탈하면 손절매를 생각하실 때 그때까지는 계속 물량을 모아가시면서 약간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중장기라고 하셨지만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는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까요?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적이 가시화가 되면 한 11,000원 정도까지는 아마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네. 실적이 가시화가 돼서 목표 추정치가 꽂히게 되면 그 이상의 오버슈팅도 가능하지만 단기적으로 11,000원에서 12,000원까지의 포지션을 잡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주전자 재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황성호 칼럼니스트 주식차트 연구소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 시각 시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리한 기자의 눈을 빌려보는 시간이죠.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임진혁 기자 불러봅니다. 임 기자. 예. 네. 자, 오늘 아침도 뭐 그렇게 재미있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조용한데 코스피가 일단 하락 반전된 것 정도가 특징이 아닐까 싶은데요. 간단하게 지금 시황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9시 25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4.56포인트 내린 1644.9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가 중국과 인도의 긴축 가능성과 미국 금융유제안 발표 속에 일부 소비 관련주의 투자 의견 상향에 힘입어 강보 합세로 마감했는데요. 이 같은 혼조세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5억 원, 426억 원어치를 순매도 중인 가운데 개인은 522억 원어치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59억 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 화학, 운수장비 등이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의료정밀과 은행, 금융업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 등이 상승한 반면 현대중공업, LG전자 등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80포인트 오른 518.5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하이닉스 관련해서 이제 오늘 은행주도 많이 뛰고 있는데요. 오늘의 특징주 한번 정리를 해볼 시간인데 하이닉스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예. 하이닉스가 닷새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채권단의 블록 세일이 성공하면서 그동안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물량 부담 이슈가 해소됐기 때문인데요. 하나대투증권은 하이닉스가 예상을 대폭 상회하는 1, 4분기 실적에 D램 가격 고조로 2, 4분기까지는 주가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 3만 원과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했는데요.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 우회 상장으로 증시에 들어온 미스터피자의 지난해 실적이 크게 좋아졌다는 소식에 주가가 바로 상한가인 2,415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전일 미스터피자는 지난해 1,512억 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이 무려 1,259%에 달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영업이익도 1,538% 증가한
57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시황 또 특징주로서 하이닉스 미스터 피자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증권사별 증시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말이죠. 삼성증권은 오늘 같은 날 기술적 단기 매매를 얘기했다 그러고 또 한양증권에서는 관망하라는 얘기를 했다면서요. 조금 더 살을 붙여주시겠어요? 네. 삼성증권은 이번 주 미국의 주요 이슈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망하면서 미국의 민주당의 금융 규제안 상정과 하원의 건강보험 개혁 법안 표결 처리 모두 증시의 중요 이슈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 규제안이 강화될 경우에는 증시 악재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또 FOMC 회의를 통해 주택 저당 증권 매입의 종료 여부를 결정짓는데요. 매입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 시장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정치 경제 이슈로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뚜렷한 주도주 역시 나타나지 않는 만큼 기술적 관점의 단기 매매 전략이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양증권은 코스피 지수가 1630에서 1670선 사이에 제한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망세가 최선측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수급 여건이 나쁘지 않고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도 여전해 박스권 하단이 지지되지만 이렇다 할 호재가 없는 가운데 중국의 긴축 이슈도 물려있어 상단 역시 제한된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단기 매매도 불편한 만큼 한 발짝 물러서서 시장을 지켜보는 게 최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삼성증권과 한양증권 약간의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황 분석은요. 설림대신문 증권부의 임진혁 기자가 해주셨습니다. 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택시장 침체로 그동안 미분양 안전지대로 여겨져 왔던 서울에서도 아파트 떨이 판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수천만 원 수준에 불과했던 분양가 할인 규모가 수억 원대로 커졌고 아파트를 매입하면 7천만 원 상당의 수입차를 제공하겠다는 단지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또 지방 업무보고에서 선물 꾸러미를 풀었습니다. 어제 강원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역 주민의 수건 사업인 원주와 강릉 간 복선 전철 건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이 같은 행보가 하필이면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선심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금융 자산이 1년 전보다 18% 이상이나 급증해 처음으로 2천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개인 금융자산 부분의 버블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향후 우리 경제 부담 요인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민간기업처럼 책임과 보상을 명확히 하는 성과 연봉제를 도입합니다. 임직원의 성과급을 최대 2천만 원 차등 지급할 예정인데 타 공기업의 급여 체계에도 변화가 올지 주목됩니다. 네, 오늘 이런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는요. 설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져 가고 있는데 수입차를 주면서까지 또 파격적으로 분양가를 내리면서까지 지금 미분양 물량을 떨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경향이 지방에는 좀 있었지만 서울까지 등장하고 있는지는 몰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미분양 아파트 하면 이제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이게 서울까지는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통 죄송합니다. 말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서울에서만도 이 미분양의 안전지대가 더 이상 이렇게 불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최근 들어서도 이 서울에서도 이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면서 이른바 아파트 땡처리 판매가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기껏해서 수천만 원 수출이더니 분양가 할인 규모가 이제 수억 원대로까지 커지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이 심지어 아파트를 사면은 고급 외제 승용차를 덤으로 주는 이런 단지까지도 등장을 해서 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좀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신영이 분양하는 왕십리 지회 같은 경우입니다. 174평방미터 기준으로 해서요. 이 자녀분 계약자에게 벤츠 승용차를 주는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차 가격이 7천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가는 7천만 원 깎아주는 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입주한 지 5개월이나 지났는데 이 미분양이 좀처럼 나가지 않자 이 같은 고육지책으로 계속적으로 좀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또 중앙건설 같은 경우 신정동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7천만 원의 이 프리미엄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GS건설 같은 경우 이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석유자이 계약금을 5%까지 낮추고 또 중도금 전액을 무이자 융자해주고 있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당산동에 있는 유보라 팰리스나 서초동의 아트자이 역시도 이 분양가를 각각 2억 원에서 5억 원가량 내려서 이 재분양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입주자들은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설사들의 부담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이렇게 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는 이 미분양 아파트 떨이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이제 재개발이나 또 재건축 단지에서도 분양가 할인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 그 땅 부지 자체가 굉장히 알짜부지이기 때문에 그동안 미분양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것조차도 좀 인기가 없는 모습, 그래서 미분양이 속속 들어 좀 나오는 모습도 계속적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가를 내리면은 그만큼 이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이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조합원들이 반대를 할 수밖에 없지만은요. 또 한편으로는 미분양이 장기화될 경우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미분양 처리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중견건설 업체 사장이 밝힌 내용인데요. 네. 일부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매출액이 지난해 절반 이상으로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좀 미분양이 많으면 신규 사업도 역시 어려워지고 특히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있어서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이 손해를 보더라도 이 미분양을 털어내려는 업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또 수입차의 또 파격적인 가격 할인에 또 그 다음엔 뭐가 등장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미분양 사태가 빨리빨리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다시금 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자, 그리고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강원도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릉과 원주 간의 전철과 관련해서 복선화가 맞다고 얘기를 해서 눈길을 끌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춘천에 있는 강원도청에서 업무 보고를 가졌죠. 강원도 업무 보고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강원도의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원주 강릉 전철 사업을 언급을 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경제성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단선보다는 복선으로 갖는 게 맞다. 이렇게 밝혀서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뭐 이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네. 원주 강릉 복선 전철 사업 같은 경우 뭐 강원도에 15년에 걸쳐서 계속되고 있는 이 수건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영동고속도로를 철도로 잇는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는데요. 그동안은 이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경제성과 타당성의 논리를 들어서 사실 단선 철도로 언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강원도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복선 전철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대통령의 지시로 이 복선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이렇게 좀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 이 동해안권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는 강원 지역 특성에 맞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문제는 콘텐츠인데 입주기업 확보 등 이 내실 있는 진행이 가능하다면 좀 지정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밝혀서 또 이제 관심을 모았습니다. 또 뭐니 해도 이제 강원도의 수건 사업이라고 하자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내년에 이제 결정이 나는데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결정을 할 수 없는 만큼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권한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중앙정부가 얼마나 밀어주느냐에 따라서 또 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판단도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중요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 같은 경우 이 대한민국이 힘든 일도 많지만 일이 풀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서 부단히 노력해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좀 다짐을 했습니다. 또 이 대한민국이 세계의 녹색 성장이란 기치를 내걸고 있다면서 이 녹색 성장에서 강원도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표본적인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네, 뭐 대통령이 직접 이 강원도의 수건 사업에 말이죠. 두 팔 걷고 나서는 모습. 글쎄요, 강원도민들은 일단 당연히 반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타이밍이 타이밍인지라 말이죠. 예, 네, 선거 그렇습니다. 앞두고 뭔가 선심 행정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잖아요. 예, 뭐니 해도 이 강릉 원주 복선 전철 같은 경우는 강원도의 최대 수건 사업입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이 업무 보고 자리에서 직접 언급한 거에 대해서 이 강원도민들이 굉장히 지금 들뜨고 있는데요. 물론 이 국정 책임자로서 이 강원도민들의 해묵은 좀 수건을 해소하는 방법을 직접 챙기겠다. 이러한 취지로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가 좀 하필이면은 오는 이제 6월에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좀 선거를 앞둔 이 선심행정이 아니냐 이러한 좀 비판의 목소리를 좀 쏟아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원주 강릉 철도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에 이 정부는 약 3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 문제와 또 수익성 부분 또 경제성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서 단선 철도가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죠. 하지만 이 대통령의 어제 말 한마디에 완전히 사업의 틀이 새로 짜였다. 15년간의 이 논란이 한 방에 일거에 잠재워졌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이 지방 업무 보고를 다니면서 잇따라 선물 보따리를 꺼내고 있는 모습들 좀 보고 이어주고 있는데요. 네. 이제 최근에 업무 보고에서 충북 업무 보고 같은 경우 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라든지 또 청주공항의 항공기 정비센터 유치 사업 등을 약속을 했고요. 또 대구 경북의 업무 보고 자리에서는 이 대구가 신청한 R&D 특구 지정을 사실상 승인하는 모습들도 또 보여줬습니다. 이 같은 모습들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이 행보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지역개발과 관련된 이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지역 언론에 대서특필될 수밖에 없고 결국 여당을 지원하는 선거운동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또 촉구를 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 활동이다 이러면서 이 같은 야당의 의혹에 대해서 일축하고 있지만은요. 과연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앞으로 이 선거에 점점 더 다가오면서 이 같은 이 대통령의 행보가 과연 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방 업무 보고 자리가 마치 이명박 대통령 즉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풀어주는 날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또 받네요. 자, 그리고 지난해 경기 침체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개인들의 금융 자산이 무려 2,000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1년 전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도 무려 18%나 급증한 액수라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된 저금리 기조, 또 이제 주가가 작년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이 같은 영향으로 이제 개인들의 금융 자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004조 원인데요. 네. 지난 2008년보다 18%나 급증한 수준입니다. 이 개인의 부가 그만큼 늘었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요. 또 한편으로는 개인 금융자산 부분이 이 버블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좀 우리 경제의 부담 요인이라는 지적도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것이죠. 2009년 자금순환 동향리 도표에 따르면은요. 네. 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개인의 금융자산이 총 2,004조 4천억 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전년보다 311조 원이 급증한 모습인데요. 이 지난 2002년 집계 기준이 변경된 이후로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넘어선 규모입니다. 이 늘어난 금액 가운데서는 이제 주가 상승 등 이른바 이 비거래 요인에 따른 증가액이 무려 165조 원으로 나타났고요. 또 자산 구역 내용을 살펴보면은 예금은 줄어든 반면에 주식은 또 크게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국은행의 관계자는요, 이 지난해의 경우 부채보다 이 금융자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 아무래도 좀 개인의 재무 구조는 개선됐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지만은요, 네. 또 상당 부분이 이번에 이 금융자산이 늘어난 부분이 분명 주가 상승에 기인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조금 이 개인 금융자산의 증가 한편으로서는 좀 불안한 모습으로도 또 평가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자, 일단 겉으로 보기에 개인의 금융 자산이 늘어났다고만 해서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전국 국내 최대 공기업이죠. 한국전력이 성과 연봉제를 도입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민간 기업에 준하는 책임과 보상을 명확히 하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전력이 민간 기업처럼 책임과 보상을 명확히 하는 이른바 성과 연동 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해서 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처장급 같은 경우는 최대 2천만 원,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도 연봉이 최대 1,000만 원가량이 좀 차등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전이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에 이어서 이른바 성과 연동 연봉제를 선도적으로 실시함에 따라서 앞으로 다른 공기업들의 급여 체계에도 좀 변화가 올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최근에 이제 주주총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수익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이 내부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이 급여 체계를 좀 성과 연동 연봉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그동안 한전 같은 경우 물론 겉으로는 연봉제를 도입하기는 했지만은요. 이 사실상 이 근무 연수와 직급대로 연봉을 주면서 사실상의 호봉제다 이러한 비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하지만 성과 연봉제를 도입을 하면서요. 이 능력에 따라서 앞으로 연봉도 좀 달리 적용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공기업들의 이제 급여 체계에도 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 또 불보듯 뻔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한전이 국내 최대 공기업이라는 점, 또 연봉제 모델이 다른 공기업들의 좀 모델이 됐다는 점에 있어서 앞으로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에 또 이 공기업들과 또 크게 우리나라 업계 전체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우리 동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대형마트 때문에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동네 슈퍼마켓이 말이죠. 앞으로는 한 굉장히 저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빌려 쓸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빌려준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동안 사실 이 대형마트와 이 기업형 슈퍼마트 치여가면서 이 고사 위기에 직면한 이 동네 슈퍼마켓들 조금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최대 1억 원까지 4%의 저리의 자금을 제공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시내 소형 슈퍼마켓 등 영세 소매업자에게 이 최대 1억 원의 한도에서 시설 개선 자금을 대주는 이른바 나들가게 육성 특례 보증을 시행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사업장을 재단에서 직접 방문을 해서 대출 심사가 이루어지고요. 이 사업성과 신용을 검토해서 이 대출이 결정이 되면은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으로 최대 1억 원의 대출이 연리 한 4%대의 저리로 이제 지원이 됩니다. 물론 일반 은행 대출보다는 훨씬 싼 이자로 이제 부담 없이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소기업청이 최근에 스마트숍 육성책 일환으로 마련한 이 자금 1,000억 원에서 지원되는 것으로요.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이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동네 슈퍼마켓들 중에 좀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이 자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요. 서울신보.co.kr 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확인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 설경제신문 경제부의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전화를 받아서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투자 해우소 시간이 마련될 겁니다. 전화 3153-2611, 3153번에 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종목 상담 친절하게 좀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으로 번호가 나가고 있나요? 네, 지금부터는요, 이제 하얀색 주도주 다음 클럽의 시사비죠. 성기배 대표와 전화 연결해서 이 시각 어떤 전략을 세우면 가장 좋을지, 어떤 종목을 또 살만한 종목이 있는지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나마 만나보죠. 성기배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가 하락 반전되면서 지금도 계속 그런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고, 개인들이 오늘 드디어 좀 삽니다. 개인들이 전기전자 쪽에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각 시황 간단하게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오늘 시장 흐름 역시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은 정강후약의 음봉 상태입니다. 지금 연속적으로 4일째 지금 지속 시가 이탈하는 그런 시초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시가 이탈하는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은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전기전자 쪽, LG 디스플레이 쪽 상승이 조금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현대차라든가 이런 시장 지수 관련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확실한 추세적인 상승세가 아직 타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지수주 관련주들이 수수료를 제하고 수익을 낼 만큼의 어떤 강력한 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지수 관련주는 조금 관망하는 게 좋겠고요. 지금 지수 차트의 흐름을 한번 떼어주시면 제가 설명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흐름이 지금 현재 차트의 흐름이 지수 관련 차트입니다. 자, 일봉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 연속적으로 해서 지금 시장의 흐름이 4일째 계속 시가 이탈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장이 시작하고 접근을 해서 지수 관련주에 들어가서 수익을 낼 만큼의 힘이 없다. 연속 4일째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시장 지수주로 볼 때는 보통 30분봉을 참고로 하는데, 30분봉이 그동안 이렇게 큰 추세를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역배열로 진행되다가 지금 최근에 와서 1548포인트에서 이제 겨우 정배열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고, 아직 정배열 과정 저점이 한 1630포인트에서 1628포인트 정도, 뭐 이렇게 이제 저점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바로 전번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 급등과 함께 갭상승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갭상승 맞이를 우리가 지수가 보통 깨지 않는 것이 좋은데, 지금처럼 이제 힘이 이렇게 없는 시장에서는 갭을 메꾸고 간다, 이렇게 즉 갭 상승한 이익 실현 물량들이 충분하게 팔 만큼 물량을 받아주고 또 글로벌 시장 함께 연동돼서 상승 추세를 돌릴 수 있다. 아직도 시작에 대한 시점은 정배열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눌림목 공략 시점으로 이제 초기 매수는 하지 않는 그런 좋은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좀 정리를 다시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이 뭔가 좀 살 수 있는, 살만한 시장이라는 얘기십니까? 눌림목을 기다리자는 얘기입니다. 자, 현금 매수자분들은 어차피 현금을 들고 있는 관계에서 조금 더 기다리면은 좋은 매수 시점을 다시 준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보시고, 뭐 매수를 하시더라도 분할 매수 관점은 좋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많이 좀 올랐었던 스마트 그리드 테마가 오늘 좀 조용하고 말이죠. 오늘 3D 관련 테마가 좀 반짝반짝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 테마의 흐름들이 굉장히 1박 2일 정도로 짧은 또는 네. 당일 매매를 할 수 있는 트레이딩 종목 흐름이다. 이렇게 언급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 테마주에서는 강력한 테마가 이제 잘만테크라는 3D 테마 유명합니다. 이 잘만테크가 이제 대장인데 이 3D 테마의 13%, 12% 급등으로 인해서 후발주 아이스테이션, 현대IT, KDC가 따라왔고 뭐 이런 종목들 매매하는 팁은 이렇습니다. 과연 대장주 잘만테크가 상한가에 강력하게 안착하면서 동반적으로 후발주들을 전부 다 데리고 상승을 하면은 그 테마가 강한 테마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이 좀 따라가도 다음날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면은 뭐 역시 지금 상황에서 보는 건 초기 매수가 되었고 이제 접근을 한다면은 오후 2시 이후에 뭐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기법을 아시는 분들만 할 수 있는 매매지 지금 시장에서 섣불리 접근을 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급락 테마가 보면은 이제 테마 중에서도 역시 그동안 이제 전기 자동차 테마로 해서 에큐리스나 GND 윈텍, 넥센테크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타고 하는데 오늘은 GND 윈텍이 하한가에 안착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테마들의 흐름도 같이 지속적으로 5개, 6개 종목 원자력 테마 보실 때 보시면은 한 서너 종목들이 계속 우리 기술, 모건코리아, 보성파워텍 이렇게 강력하게 서너 종목들이 상한가에 계속 안착할 때는 이 테마가 계속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은데 이렇게 테마의 흐름이 한두 종목은 급락을 하고 한두 종목은 상승을 하면은 항상 하락의 힘이 강한 관계로서 고점에 있는 종목들도 고점에서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런 급락에 대한 항상 리스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테마 흐름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3D 테마 중에서는 뭐 대장주를 잘만테크 정도로 보고 끝까지 한 오후 2시까지 잘만테크가 살아있으면 일단은 좀 안심하고 들어가 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매집 포착 전문가 우리 성기배 대표의 계좌를 저희가 직접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이 시간에 언제나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계좌에 빨간불이 왜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지 수익률의 비밀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좌부터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네. 지금 이 홈페이지 우리가 이제 추천을 이렇게 이게 이제 오늘 하루 만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한 종목이 편입되고 또 이익 실현할 때는 빠져나오고 하는 그런 계좌가 되겠습니다. 뭐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뭐 보성파워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과거에 이제 일부 이익 실현을 한 뒤에 남은 물량을 조금 갖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현재 보유 종목이 보시게 되면은 뭐 웅진케미칼 그리고 남선 알미늄 같은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매수 중에 있는 그런 종목이고 코엔텍 폐기물 업체입니다. 역시 그런 종목들도 이제 매집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기산텔레콤 이런 와이브로 테마주들은 시세 초기에 우리가 매수를 해서 이제 일부 이익 실현하고 일부는 들고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GND 윈텍 같은 경우에도 전일 83% 라인대에서 우리가 또 일부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남은 물량을 뭐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 해서 들고 가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되겠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PS텍은 역시 첫 흐름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항상 이렇게 매집되는 상황에서 매수를 해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상한가 1회만 쳐줘도 수익이 뭐 14%에서 15% 또는 20% 늘어나게 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미 PS텍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일부 이익 실현을 하고 이제 또 들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지금 오늘 유베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보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뭐 그리고 와이브루주 후발주들 영우통신이라든가 그리고 밑에 보면 또 이제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금일 7%가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아직은 수익 중이고 보시게 되면은 전일 언급드렸던 다날 같은 종목들이 이제 일부가 편입이 된 상태고 나머지 종목들 일본이나 강원, BNB 이런 종목들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추천드린 그런 종목에 대해서 수익률을 보여주는 그런 계좌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네, 단날이 어제 거의 한 12%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일단 약간의 음봉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날아갈 종목으로 기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좀 홀딩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CT&T가 CMS를 통해서 우회 상장한다 그래서요. 이제 좀 전에 그 계좌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속에 편입이 돼 있었던 G&T 윈텍 같은 경우에 정말 급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들고 가실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요. 더불어서 유비케어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종목 얘기도 좀 들어보죠. 예, 알겠습니다. G&T 윈텍 같은 경우는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 저점을 잘 이제 못 찾았겠지만 우리가 카페 초기에 이제 605원 시분할 때 그때 이미 이 시장에서 말이 다 돌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이제 매수한 가격대가 605원 10원인데 사실 그 가격대로부터 2,380원, 2,400을 본다면 거의 400%가 오른 셈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여주는 G&T 윈텍 80% 이거는 우리가 벌써 1,400원, 1,300원 고점 매수한 그런 이제 뒷풀이를 묶기 위한 그런 매매를 들어간 상태고 이미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일부 이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한 50% 수익 난 종목이 50%에서 내가 매수한 물량의 반을 팔아놓는다면 그 종목이 50%를 떨어져도 50%는 생긴 것이고 50%에 대해서 이제 내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 것인가 정리를 할 것인가 정하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편안한 매매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트레이딩 및 중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여러분 수익이 극대화되시면은 일부는 이익 실현 후에 그런데 이익 실현 해놓고 이렇게 빠진다 해도 지금 수익 계산은 그렇게 안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G&T 윈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청자들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며칠 내에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다시 되돌림이 나타날 것이고 그때는 또다시 저점 매수를 한번 잡아보겠다. 여러분들하고 시청자분들하고 계좌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이제 우리가 좀 볼 종목들은 이제 유백케어라는 종목이 유헬스케어 대만인데요. 지금 물론 일부 수익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저점권 매집 상황 이게 이제 완벽한 주가의 저점이라고 보기보다는 양일간 그러니까 전일과 금요일 날 매수 상태의 물량들이 800만 주, 1000만 주로 해서 지금 현 시점보다 조금 낮은 가격대의 매집 단가가 3,400원 선 정도의 이 2천만 주 되는 거래량의 매집 단가가 설정됐습니다. 보통 이런 종목들이 팔기 위해서는 이 가격대에 다 팔고 나오지는 못한다. 우리가 3,400만 주 정도 같으면 하한가 한방가 보내더라도 팔겠는데 이렇게 양일간 이틀간 한 2천만 주 매집이 되면은 이 종목은 반드시 땡겨서 상한가 부분이나 고점에서 물량을 들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오늘 3,450원, 3,000원, 3,400원대 이런 시점에서는 다시 트레이딩으로 보시고 계속 노리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비케어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카페 하얀색 주도주 클럽의 성기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또 괜찮은 종목 하나 집어주시길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전화를 받아서 종목 상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투자 해우소라는 코너인데요. 어제 이어서 정양환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시원한 답변 좀 기대를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상담을 원하시는 어떤 종목을 들고 계신 분인지 궁금한데 전화 한번 받아보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으로 상담 원하시나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대아TI고요. 네. 네, 철도 주죠. 3,620원에 비중이 30%예요. 네, 3,620원에 매수하셨고 30% 비중 정도를 지금 갖고 계신 대아TI라고 하셨는데 말이죠. 자, 30% 네. 비중이면 글쎄요, 다른 포트폴리오는 그냥 현금으로 70%를 들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종목도 좀 갖고 계시나요? 그 종목만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70% 정도는 일단은 현금으로 실탄을 보유하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자, 지금 수익 구간인지 궁금한데요. 지금 손실 구간이요. 그렇군요. 예, 목소리가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알겠습니다. 일단 손실이 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압축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 싶은데 손실을 그냥 만회하고 나오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들고 계실 계획이신가요? 한 3개월 정도 들고 가고 싶은데.
싶은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수익을 보고 싶으시죠? 알겠습니다. 우리 정양원 전문가께 좀 저희가 상담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 시원한 답변을 해주실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네, 예. 전문가님. 네. DITI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철도 관련 테마주입니다. 네. 지금 DIT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흐름이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흐름이고요. 지금, 아직까지 20일 이평선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박스권 흐름에서 지금 뭐 매수하신 금액이, 3,620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620원 같으면 박스권 상단입니다. 네. 네, 상단이고,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철도 관련해서, 최근 수출과 관련해서, 테마들도 움직이고 있고, 네. 더군다나 이 회사는, DIT는 아주 건실한 회사입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박스권 중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기 네.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차트를 그려놨는데요. 여기서 싹 박스권 중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양선을 좀 그리고 있는데요. 네. 3,620원 같으면 30% 같으면은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보유 관점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유 관점을 드리고요. 네. 앞으로 충분히 반등도 가능하고, 네. 그러고 이제 4,000원대만 돌파한다면은 원래 신고가죠. 4,295원, 4,295원까지 일단은 1차적으로 목표가를 드리고요. 네. 또 2차적으로는 제가 멀리 좀 보겠습니다. 제가 2차적으로 보면은 동종목은 한 5,000원까지도 장기적으로 보면 네. 5,000원까지도 충분히 반응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장기라 하면 한 어느 정도? 장기라면은 지금 앞으로 3개월을 원하시는데요. 3개월 정도를 장기로 보겠습니다. 저는. 아, 예. 그러면 예. 3개월 만에 5,000원? 네, 예. 네, 예. 가능하겠다라는 그래서 손절가를 드리면요. 제가 네. 손절가 말씀 안 드렸는데, 네. 손절가 드리면은, 저는 3,000원 선 이하, 이탈 시에, 네. 조금 비중을 좀 축소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또, 가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개월 들고 계시고 싶으시다 하셨는데 한 3개월 정도면 5,000원까지도 내다보셨고요. 손절가는 혹여나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3,000원 정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하 TI까지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아마 잘 좀 메모를 하셨으리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를 받아보죠. 저희가 3,153번에 2,611번으로 계속해서 전화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화 주셔서 네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으로 원하시는지 일단 상담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저는 남선 알루미늄이라고 네. 890원에 30% 비중으로 매수했습니다. 네. 자, 네, 알루미늄 창호를 만드는 남선 알루미늄을 일단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지금 890원이라고 하셨으면은 지금 약간의 손실이 있는 구간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일자 목표가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아니, 저는 보니까 차트를 네. 보니까 매집이 좀 돼 있어가지고 거래량이 좀 터지면 좋을 것 같아서 매수를 했습니다. 네. 네, 너무 조용하다 이거죠? 언제쯤 움직일까? 예, 알겠습니다. 정양원 네네. 전문가님께 언제쯤 거래량이 터질지, 언제쯤 소위 말해서 훅 갈지 좀 여쭤보죠. 너무 조용한 종목인 것 같아요. 예. 네, 남선 알루미늄은 액면 분할 이후에 좀 하락하다가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급등을 하면서 12월 달에 급등을 하면서 지금 조정 구간에서 이 종목도 박스 구간입니다. 박스 구간인데 사실은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가 지금 890원인데요. 890원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종목은 시세 후에 조금 눌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금일도 보면은 어제 지지에 어디 선이죠? 850원입니다. 860원이네요. 860원까지 밑골을 달았는데요. 네. 단지 하나 조금 반등을 못하는 이유가 거래량이 있습니다. 지금 매직 구간이라고는 물론 반등하면 매직 구간이겠죠. 근데 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손절 구간은 아니고요. 박스권 이탈 부분에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현 상황에서 보면은 손절가는 사실 손절가를 드린다면은 손절가는 사실 저는 손절을 안 하고 싶습니다. 이 종목은. 예. 근데 손절가를 드린다면은
한만 800원 선. 근데 800선까지는 잘 안 내릴 거예요. 예. 근데 중기적으로 보시고, 조금 느긋하게 좀 기다리시고, 네. 솔직히 이 종목은 반등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으니까, 네. 일단은 제가 1차적인 목표가는, 원래 신고가입니다. 975원. 예, 975원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대량 물량 출하시는 대량 물량이라는 것은 장중에 물량이 이제 네네. 많이 나온다는 뜻이죠. 대량 물량 출하시는 조금씩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리스크 관리도 좀 하시고 예. 그리고 제가 좀 차트를 좀 멀리 보겠습니다. 자, 지금 고가죠. 사실은 그죠? 예. 근데 사실은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그 흐름은 아주 견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은 만약에 매수가까지 오시면 온다는 거 충분히 반등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일단 손절가는 없습니다. 예, 손절은 없고, 좋습니다. 예, 손절가는 없고 만약에 조금 손절 800원 이하로 떨어진다면은 좀 길게 봐놔요 제가. 네. 근데 800원 이하 떨어진다면 비중 좀 축소. 아니면은 좀 더 떨어진다면 지지선이 확실하된다면은 물타기도 좀 가능하겠습니다. 예, 잘 네네. 들어봤습니다. 자, 바라기는 거래가 좀 빨리빨리 좀 터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으로 지금 고민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틀 전에요. 네. 유라테크를 4,700원에 비중 30%로 매수했는데, 네. 제가 세종시가 지금 관심이 있는데 국회 통과까지 좀 시간이 좀 있어 보이는데 제가 추가 매수를 더 하고 싶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추가 매수해도 될런지 그게 이제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오전에 세종시 관련 회의가 있었는데 관련 5개 개정안이 모두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 어떤지 다시 한번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고요. 추가 매수해도 좋은지도 여쭤보죠. 잠시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네. 유라테크는 지금 세종시 관련주죠. 세종시에 단순하게 부동산이 많다고 해서 세종시 관련인데요. 네. 근데 이렇습니다. 유라테크는 현 시점이 물타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11이평선을 이탈하고 하단에 지금 21이평선이 있지만은 네. 요 21이평선 지지를 확인하십시오. 예.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5천원대까지 드리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하락한다면은 21이평선 지지선을 이탈한다면은 일단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단기적 대응을 하십시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저희가 종목 유라테크까지 상담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투자해우소는요,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가 1포인트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포인트 상승해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 열린 지 10여 분 만에 하락 반전하더니 아직까지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일단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개인은 한 900억 정도 현물을 사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장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아서 꺾여서 지금 전강 후약이 좀 점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날, 글쎄 성기배 대표님께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주문을 얘기하셨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우시길 기대하고요. 저는 내일 오전 7시 굿모닝 쌤 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